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 배심원단 12명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죠. 뭐 이미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럼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냐. 같은 점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거죠.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건 배심원단이고요. 이 배심원단의 결론을 받아서 이제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하겠죠. 그러나 뭐 미국 대통령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마에는 뭐 범죄자라고 해서 출마 자격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리고 이제 실제 판사에 의해서 유죄다라는 선고가 이루어지면 이제 단계적으로 2심, 3심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도층이 지지를 좀 일부 철회하는 현상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근데 따져보니까 같은 점이 너무나 많더라. 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범죄 혐의가 다양하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2016년 대선 당시에 성인물 여배우죠.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과거에 성관계했던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 이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한 1억 6,500만 원쯤 됩니다. 이걸 지급했다. 이걸로 이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이거 말고서도요, 자기 자산을 부풀려서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이래서 약 4,70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심각한 일이죠. 이런 것이 있고. 자, 이재명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 우일의 신도시, 그 다음에 대북송금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수사 중, 거기다가 정자동 의혹도 수사 중, 기타 또 다른 것도 수사, 아마 받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거. 이게 다 부패 혐의와 연관된 수사사항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바이든 현직 대통령보다 지지율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이제 이 유죄 판결 때문에 중도층, 근데 그 중도층이 많이 빠질 걸로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가 범죄 혐의가 많아도 나는 지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는 대략 아마 유죄 판결에 만약에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하면 한 4%포인트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역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여하튼 4%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재명 대표,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여전히 압도적인 대권주자 1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대권주자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높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물론 선거가 임박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현상적으로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극단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나 이재명이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백인 위주의 그 팬덤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일종의 뭐 미국 내의 극우 세력, 뭐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뭐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자기의 아주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이후에 더욱 강화된 개딸들, 이른바 강성 지지층,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팬덤을,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당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 대권 지지 뭐 이런 것도 장악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지지층의 특징인데, 젊은 층의 지지, 이 점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상대 그 경쟁자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원래는 젊은 층이 민주당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고령,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내의 젊은 층 지지는 공화당 쪽으로 오히려 더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이든 현 대통령의 그 상당한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지금 젊은 층,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늘 나오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지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는 것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두 사람 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다.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거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하고 연관돼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뭐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절반 정도 부담하고 있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그거를 대중한테, 자기 팬덤한테 그대로 주입시킨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고, 이재명 대표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걸핏하면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자.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백현동, 그 다음에 김문기 씨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뭐 잘 끝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재판을 받고 있죠. 거짓말로. 거기다가 위증, 검사 사칭 관련해서 자기하고 그 상대 진영에 있던 김진성 씨라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구슬려서 그래서 위증을 시킨 혐의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위증 교사입니다. 이럴 정도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다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말 만들어냈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바다에 버리면 마치 우리가 금방이라도 무슨 어마어마한 그 방사성 오염이 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죽창가를 불러댔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한 10개월 다 돼갑니다. 작년 8월 말부터 그 방류를 했으니까. 지금 뭐가 거기에 뭐 무슨 뭐 기형 물고기가 발견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지는 뭐 그걸 가지고서 지금 방사성 물질이 거기서 대거 나와서 문제가 된 거 없지요. 그런 거 보면 작년 8월 말부터 진행했던 민주당의 1년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장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걸핏하면 일본 관련만 나오면 무조건 국민의힘에 무슨 더 씌워서 뭐 친일파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한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 허약한 경쟁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자,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 노쇠하다. 이게 무려 86%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팩트죠. 80이 넘었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허공을 보고 악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치매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뭐 휴가를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많이 썼다. 뭐 역대 뭐 휴가를 많이 쓴 뭐 두 번째 대통령이다. 지금 이런 지적을, 그거는 결국 본인이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건 뭐 사실상 팩트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정책, 뭐 여기 실패,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노쇠하다 그러니까 바이든 못지않은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뭔가 젊은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경쟁자가 결국 허약하다. 이런 거고요. 자,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사실 지금은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경쟁자였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경쟁자.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난 주말, 어제죠, 어제.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70%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거기서 긍정평가는 21%인가 뭐 그렇습니다. 우염수위죠. 우염수위입니다. 이 정도면 우염수위가 아니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염수위입니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가 이렇게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마음 놓고 뭐든지 해도 된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런 허약한 경쟁자를 두고 있는 것도 트럼프와 이재명의 공통점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간에 다른 점은 없느냐? 아니, 다른 점도 물론 많죠. 우선 뭐 나이, 트럼프는 78세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한 60세 정도 됩니다. 64년생이니까. 이런 점이 차이죠. 뭐 이재명 대표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60이면. 뭐 그렇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욱더 큰 차이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듯이 이거 배심원단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겁니다. 재판 지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아까 뭐 벌금 4,700억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 유죄 판결도 이제 곧 선고가 나올 겁니다. 판사에. 그럼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선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신속한 재판.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다 부지하세월입니다. 대장동은 뭐 작년 뭐 10월인가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제 시작이고요. 아마 여기에는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의뢰 신도시까지 다 지금 묶여 있어서 2027년 3월 대선까지 아마 1심도 안 나올 거다. 지금 이런 예상이 있는 거고, 선거법 재판 지금 20개월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공직선거법 보면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지하세월이죠. 우이준교사 한 재판 두세 번만 하면 되는데 벌써 이거 막 지연시키고 어쩌고 해서 4개월 4차 공판을 끝냈습니다. 이제 5, 6차 공판 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신속한 재판과 재판 지연,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느냐 장악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차이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공화당이 뭐 상원 하원 모두 약간의 우세입니다. 뭐 상원의 경우 한석, 뭐 하원은 뭐 6석인가 뭐 이 정도 우세한 정도인데 우리는 안 그렇죠. 압도적인 입법부 독재, 범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 뭐든지 할 수 있는, 탄핵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다르고, 또 다음에 정치 풍토도 많이 다르죠.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화당이 우세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게 의회의 관행이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동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있는 체제고, 또 독주할 수 있는 선거 풍토고, 뭐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또 다르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점이야 또 뭐 많이 있겠지만 여하튼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 그런 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